안녕하십니까. 오늘 제9차 마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포포럼, 마포 농수산물 시장 내에 있는 단옥마트 임대의 진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포 시민사회단체 사랑나눔발전소 김영성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성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시민위원회 오현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 소속 오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번 단옥마트 임대와 관련해서 마포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잘못된 점을 신랄하게 구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신 마포구의회 강명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교동 망원일동 출신 행정건설위원회 마포구의원 강명숙 의원입니다. 마포구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 마포구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1년에 몇 차례씩은 상인들이 집회를 하고 구청장 면담 요청을 하고 심각한 문제에 있는 곳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마포구 농수산물 시장은 1978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마포 구민들이 그동안 난지도 쓰레기장에 버려진 오물로 인해서 쓰레기로 인해서 받은 불편함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무상도 아닌 유상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농수산물 시장은 임대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피해를 받은 마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다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서 단옥마트를 내보내고 새로운 경보유통이라는 업체를 낙찰시켰는데 이 경보유통이라는 것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강명숙 의원님이 먼저 상황 설명을 좀 깊게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마포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마포포럼 제9차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신 우리 박강수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자리해 주신 토론자님,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포 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 토론회에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마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시장 내 단옥마트 임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를 가지고 지금 토론회를 시작하시는데요. 저는 몇 가지 지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단옥마트 직원 그 고용 승계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업체와 사전 협의 없이 계약 체결한 문제. 세 번째는 유통 전문가를 찾는 공고문 문제. 네 번째, 법정 소송으로 인해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문제. 다섯 번째, 임대료는 입금되었지만 임대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문제. 여섯 번째, 시설관리공단이 기간 내에 명도치 않을 시에는 명도 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문제 제기만 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김영성 사랑나눔발전소 대표님. 저는 27년간 마포에서 살고 출판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리를 즐겨해서 단옥마트 포함해서 망원시장, 농산물시장을 자주 가는데 왜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단옥마트 임대 문제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지 좀 우아스럽고 그동안에 18년 동안 운영했는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그런 잡음이 없다가 이충규 이사장이 취임하면서부터 갈등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아까 강명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옥마트보다 더 잘하는 업체가 입찰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구민으로서 걱정을 안 할 텐데 등본상이나 서류상으로 보면은 페이퍼 컴퍼니가 충분합니다. 지금 임대 계약 내용을 보면은 보증금 91억에 4억 2천의 임대료를 내면은
시설비 포함해서 최하 120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 대표자는 지금 현재 이 3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사무실도 없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분이 단옥마트를 넘겨받아 가지고 마트 운영, 식자재 마트 운영을 했을 때 잘못한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경험도 없고 자본력도 불투명하고 제가 얼마 전에 2, 3일 전에 그 서울시 보증재단 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마포에 사니까 농산물 시장 관계자들 잘 아냐고. 그래서 제가 이춘기 사장도 잘 알고 구청장도 잘 알지만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내용을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새로 낙찰 받은 분이 서울보증보험 모 지점에서 이 보증금에 관한 이 이행보증증권 끄는 거에 문의를 한 것 같아요. 91억인데 91억을 끊으려면은 최소한이 최하 91억 이상이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보증보험을 끊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재산상으로 보면 아파트가 3억짜리 소유를 하고 있고 그 뭐 회사 사무실이나 이런 직원이랑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문의만 하고 뭐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거를 보증증권을 끊은 사실이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부상권 청구가 들어가면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보기 불가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왜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 단옥마트 보고 나가라 그러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포에 살다 보니까 식당들을 많이 다녀보면은 단옥마트의 편리성, 그 다음에 이 가격을 싸게 받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세금 계산서를 일반 마트에 가면은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주는데 계산서를 발행해서 또 세무 자료를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해 나가겠지만은 문제가 있다고 의구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다음은 오연주 선생님. 그 단옥마트 문제에 관해서는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대책위에서 아직까지 따로 논의한 바가 없어서 이게 소속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우선 밝혀드리고요. 단옥마트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우선은 분명히 할 것은 현재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은 그 시사포커스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품으려고 하는 시사포커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단옥마트 사태와 관련해서 먼저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최근에 단옥마트가 18년간의 수의 계약을 통해서 운영되어 왔다라는 게 마포구 행정감사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당했다. 꽤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의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어떤 지적에 따라서 공개 입찰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업체의 선정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공개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앞서서 말씀한 것처럼 자본금 1,000만 원에 마트 운영 경험이 전무한 곳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새로운 업체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적절성을 두고 이렇게 좀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랬을 때 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공개 입찰을 낼 때 최고가 입찰을 내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은 공개 입찰을 할 때는 아무런 조건을 붙일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한가, 다른 구에서의 사례도 그러한가를 한번 따져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옥마트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러면 고용 승계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은 뭐 권고는 하겠으나 책임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공단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과연 뭐 적절한지 정의로운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단홍마트를 이어받아서 운영할 경보 유통이라는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유통 전문가를 찾는 공고문이 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강명수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입찰 공고문을 아마 마포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다 보셨을 겁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공고문을 저도 접해봤습니다. 입찰 공고문에는 거의 주의사항만 있었을 뿐이고, 거의 보면은 그 현 운영업자의 명도 거부, 소송 등으로 목적물 인수가 지연될 경우 낙찰자는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내용, 건물이 노후되어 누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 공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만 있을 뿐이지 유통 전문가를 찾는 그러한 공고문은 없었습니다. 유통 전문가를 정말로 진정하게 찾아야만 되는 건데, 거기에 제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현재 운영자의 그 매출 실적 자료라든지 아니면 재무제표 증명원 예산 그 잔액 증명원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전무하고, 그 지금 현재 낙찰을 받을 사람들한테 그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러한 것들만 다 늘어져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좀 난감함을 표현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보면 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말로 진정한 유통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단옥마트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이어받아서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좀 유감스럽고요. 굳이 이거를 온비드에서 낙찰을 받는 이유는 그 낙찰 가격, 그 가장 큰 가격으로 그 써낸 분들의 그 낙찰 금액, 그걸로 인해서 선정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 그 작은 그 소상공인도 아니고 아니면은 그 매장 작은 거를 인수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큰 그 중소기업과 같은 그러한 매장을 온비드에서 낙찰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리고 보면은 거기 19세 이상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자본금 1,000만 원에 가까운 1,000만 원밖에 없는 그러한 회사가 낙찰을 받게 되고, 그 임대 보증금이 한 4억 2천만 원, 아니, 그 임대료가 4억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면서 그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보면은 임대 수익이 많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마포 농산물 시장이 적자 운영을 한다고 우리 구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다 보니까 일단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포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에요. 공공에서 수익을 본다라는 거는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1,000만 원짜리 자본금에 그 저희가 서류 제출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서류 제출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연역조차 없는 거, 자본금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받다 보니까는 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번에 구정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16일까지의 그 낙찰을 받아서 9월 17일까지 낙찰자가 선정이 됐는데 거의 한 12개 회사가 낙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부분 1억 800에서 최고 많이 그래도 가까운 게 2억 정도 썼는데 어느 한 업체만 4억 2천만 원을 가까운 금액을 쓴 거예요. 굉장히 누구나 보면은 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9월 28일 날 계약을 완료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법정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 소송이 만약에 그 진행 중이라면은 거기에 그 계약서에 명시된 글로 인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대 보증금을 납부해야만 이게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 법률 자문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법률 자문 의뢰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전적으로 100% 믿는 것은 아니고 법률 자문뿐이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갈릴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다롱마트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게 끝까지 간다라면은 아마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유통 전문가를 찾는 공고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이건 많은 지적이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상 마포구청에서는 7천만 원 정도 받던 임대료를 4억을 넘게 받게 됐으니 엄청난 실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과연 농수산물 시장 임대가 임대료만을 위한 임대여야 되는가? 제가 이 문제를 접하고 마포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포 지역에 횟집이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미사리까지 가서 회를 구입해서 돌아오면 11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예 지쳐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마포 농수산물 시장 내에 있는 단홍마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어봤더니 새벽같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가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금 돈은 싸게 살지 몰라도 엄청난 인건비와 피로감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장사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가 시장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농수산물 시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시장은 저렴한 임대료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 서북부 지역의 시민들에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대료가 꼭 목적이 되면 배고프다고 씨앗을 삶아 먹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때요? 오연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도 임대료만을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이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의 목표가 된 것이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기준을 바꿔서 적절하게 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좀 시설관리공단이 안이하게 혹은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입장이고요.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이제 강명숙 위원님께서는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개 입찰이 좋은지 선정심의위원회가 더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은 뭐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공개 입찰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 입찰을 할 때 지금 마포구는 최고가 입찰만을 가장 좋은 기준에 놓고 나머지 조건을 전혀 따지지 않았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입찰을 해서 가려면 몇 가지 조건을 내건 입찰을 진행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바로 옆에 마포구 농수산물 시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마트로서 품목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조건을 걸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최고가가 아니라 적정 임대료를 미리 제시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무한 경험이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업자 조건을 걸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은 이런 문제를 지적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구로구의 눈썰 매장 하나를 계약할 때도 1년 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그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공개 입찰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조건을 붙일 수 없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사랑나는 발전소 김영철. 네, 저는 지금 이 마포 농수산물 시장이 서울시 소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마포 구민이 불이익을 받은 그 쓰레기 난지도 때문에 그 대가로 20년인가 30년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아까 우리 강 의원님 말씀드려 보면은 마포 농산물 시장에서 운영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굳이 마포구가 그걸 안고 있지 않고 서울시를 돌려주고, 지금 저희가 가보면은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단홍마트도 마찬가지고 농산물 시장도 그렇고, 차가 없이 가는 사람들은 쇼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건을 좀 많이 사면은
택시도 잡기가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마포의 구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이 여러 번 바뀌었을 텐데 누가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별 잡음이 없었는데 유독 이춘기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뭐 여러 가지가 농산물 시장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회자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구청장하고의 어떤 그 교감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고, 또 아까 오현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입찰 자격을 제한해서 충분히 단옥마트가 아니더라도 마트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단옥마트 말고도 대한민국에 있다고 보는데, 굳이 최고 금액을 쓰는 경보유통이 하는 이 페이퍼 컴퍼니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의구심이 있고, 이런 자리에 사실은 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나와서 질문을 받아야 하는데 회피하고, 또한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3년간 이 마포 농산물 시장의 관리에 대해서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이 경보유통에는 누구나 5년 계약을 해가지고 3년이 돼 서울시가 우리가 도로 운영권을 가져가겠다 했을 때는 그 법적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아까 2년 단위로 수의 계약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에 누가 2년 단위를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 투자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농수산물 시장을 서울시로 해소해서 다시 가져가서 지금 현대식 건물을 짓겠다는 이런 생각도 박원순 시장 때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페이퍼 컴퍼니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경보유통이라는 회사가 낙찰을 했는데 그 회사를 알아보니까 이 회사가 올해 6월 12일 날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는 직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가 3분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사무소가 없고, 이 사무소 주소지가 대표의 아파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어도 약 100억 이상의 자본이 필요로 한 사업인데, 자본금 1,000만 원짜리의 회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허술하게 유통 전문가를 찾는 공고를 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 적어도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행정 문제는 실험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결국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 이상의 입찰 가격은 명분이고 그냥 단옥마트를 내보내고 나서 다른 업체로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까지 들고, 그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임대료는 입금이 되었는데 임대 보증금이 입금이 안 됐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임대를 내놓을 때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적어도 월세의 12배 정도, 최소 10배 정도의 보증금을 받아서 본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달분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 본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시설관리공단 기간 내 단옥마트가 명도치 않았을 경우에는 명도 소송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이미 통보를 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강명숙 의원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확인한 결과를 보면 임대료는 입금이 되었지만 임대 보증금이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번에 입찰된 업체를 보니까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한 유통 경험도 없고 설립 3개월 차에 신생 업체가 선정이 돼서 임대료 4억 1,956만 7천 원, 임대 보증금 91억 9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업체인데, 과연 이 업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9월 17일 날 낙찰을 받은 경보유통은 9월 28일 날 계약서를 쓰셨는데, 계약서를 쓰는 그 당시에 임대료는
4억 1,956만 7천 원이 입금이 됐어요. 거기에 부한 그 임대보증금이 전혀 입금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보면, 입찰 공고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계약 체결일 이전에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납부,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체결이 가능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한다 라는 그런 그 내용이 되어 있고, 그 입찰 보증금은 공단으로 귀속이 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저도 질문을 했었던 거고요. 경보유통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연역도 없고 재무제표 증명원도 없고 예금 잔액 증명도 없고 운영 경력도 없고 매출 실적도 없고 아무런 경험이 없는 그런 그 무능력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그 입금이 되어야만 그 입찰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아마 진행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마 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현재 운영 중인 그 2020년 10월 29일 날까지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는 계약 기간이 4월 29일까지예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10월 29일까지 6개월을 연장을 해줬는데, 그 6개월을 연장해주고 10월 29일까지가 계약 기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무슨 얘기를 또 했냐면, 기간 내에 명도치 않을 시에는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그 손해배상액은 11월부터 매월 4억 4천만 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금 현재 단옥마트에서는 그 소송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또 하겠죠. 그렇다면 아마 진행이 굉장히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의 혈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모두 고스란히 우리 구민한테 온다라는 게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현주 대표님, 임대 본계약을 했을 때 상식적으로 한 달의 임대료만 납부하면 계약을 할 수 있느냐? 네. 아니면 보증금을 전액 납부해야 본계약으로 보느냐?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작은 집 하나, 전세 하나, 월세 하나 구할 때도 당연히 보증금을 일부를 납부해야지 계약이 성사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사실 계약서 자체의 이제 문서상의 문제로는 보기는 좀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다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선은 아까 이제 강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법적인 문제에 휩싸여 있는데,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하고 다시 공개 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업체 선정은 잘못된 업체라는 거를 시설관리공단이 인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 자본금에 설립된 지 3개월이라는 거는 정말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향후에도 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시고 계약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에 따른 어떤 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라는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선 대표님, 예. 지금 임대를 할 때 대체적으로 계약금을 10%를 걸고 나머지 40% 이상을 납부금으로 해서 중도금이 되고, 입주할 때는 대체적으로 100% 다 이렇게 보증금을 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 달분의 월세 납부를 조건으로 그 큰, 적어도 12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식자재, 마트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지금 현재 낙찰받은 업체는 서류상으로 유통 경험도 없고 자본금도 부족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명석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농수산물 시장이 후에 행정감사를 받습니까? 네. 받는데 그러면은 마포 농수산물 시장의 단옥마트가 18년간 운영을 했다 그러는데 한 번도 단옥마트에 대한 지적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한 적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행정감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그 주차장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 단옥마트가 이제 들어오면서 주차장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거를 지적을 했을 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단옥마트에서는 거기서 임대료를 내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이제 그때뿐이고 또 이제 그거를 내놓고 이제 또 장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었죠. 그 부분은. 그래서 단옥마트가 뭐 좋아서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단옥마트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계약 체결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거기에 그 직원들이 많잖아요. 가장 저는 지금 굉장히 크게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고용 승계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강 의원님,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그동안에 18년 동안에 마포구 의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가지고 단옥마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는 없냐, 이걸 내가 여쭤본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와가지고 하고, 그전에는 단옥마트에 대해서 제가 마포에 살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단옥마트 관계자가 오셨는데 언제 이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얘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뭐 작년이든 그 재작년이든 이런 그전에도 이춘기 이사장 오시기 전에도 그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가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제일 첫째 나가라 하는 이유는요, 이춘기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일단 명품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명품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건물 다 아시겠지만은 건물 자체가 굉장히 낙합니다. 건물도 아니고 뭐 가건물 형태인데 여기 보시는 우리 직원들은 다 알지만은 여름에 비만 오면은 천장에 비가 뚝뚝 떨어집니다. 또 바닥이 치마가 돼가지고 쇼핑카트를 세워놓으면 저기까지 굴러가요. 사람도 다쳐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시설에 대해서는 임차자가 부담보다도 우리 임대업자가 부담을 해줘서.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사장들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저희들은 이의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춘기 이사장이 명품 시장을 만든다 네, 그랬는데, 오시자마자 하는 아니 지금 농산물 시장은 소유권이 서울시가 있는데 네. 관리자가 무슨 거를 명품 시장을 만든, 서울시가 투자해서 명품 시장을 만든 시설을 현대화해야 되는 건데, 투자 주체는 어딘지 그거는 뭐 얘기가 없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단옥마트를 내쫓기 위한 명분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단옥마트에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저희 직원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근무하고 직원을 저희 협력업체 그다음에 먹거리 매장 해가지고 15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가족분까지 합치면은 뭐 한 600여 명 이상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확하게 기업 비밀이니까 말씀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단옥마트가 비용을 들고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1년 매출이 한 1억 2천에서 3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일날은 그 이하고 주말에는 이제 그 이상이고, 그 평균치를 내면은 저희가 1년에 휴무를 한 2번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예. 추석 명절 때하고 고정상이라고. 그러면 364일, 3일 정도를 영업을 하는데, 그걸 빼고 실질적으로 평균치만 한 1억 2천 정도 되고요. 그러면 연매출이 한 4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매출 이익률이 한 13%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쌀 수 있는 그 노하우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박리담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단옥은 지금 37년이 됐는데, 법인 설립한 지가, 가락농산 본년까지 37년 동안 처음부터 영업하면서 수표 결제라는 게 없습니다. 단옥은 오로지 현금 결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품구체에서도 이제 싸게 주고 우리가 싸게 팔 수 있는 장점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각종 인건비, 그다음에
퇴직급여하고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임차료 관리비가 연간 13억 2천 정도 되거든요. 그걸 빼고 나면은 2019년 작년 경우 같은데 한 3억 1천만 원 정도 순이익이 났습니다. 아, 순이익이 3억 1천만 원이요? 네네. 1년에? 네. 보편적으로 다른 분들 생각할 때는 이렇게 4억 2천하고 7,400만 원 싸게 받았는데 엄청 이익을 낸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럼 만약에 4억 정도의 월세를 납부하려면은 불가능하죠. 이익 내기라는 것은 저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는 1차 참여도 안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월세를 4억 정도 내려면은 마진, 이익폭을 좀 높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최소한 제가 지금 볼 현재 때는- 13% 정도 된다고 예, 그러셨죠? 예. 제가 볼 때는 한 30 내지 50% 정도는 마진 더 봐야 될 겁니다. 그래야 손익 분기점 그거를 맞출 수가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매출도 더 올려야 그만큼 이제 생기겠죠, 마진이. 예. 생기지만은 그 형태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물건값이 올라가는데 박리담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월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익을 더 높여야 되기 많이 때문에 높여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마포 지금 구민들이 이제 피해가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 단옥마트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죠? 예. 네. 지금 단옥마트 종사자들 중에는 마포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60-70% 정도요. 지금 이렇게 단옥마트를 옮긴다고 해가지고 직원들은 어떤 지금 현재 입장인가요? 만원의 날벼락이죠. 열심히 다니고 있는 직장이 하루아침에 그 임대료 문제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단옥마트 보고 그 임대료를 적정선을 올린다고 했는데 단옥마트에 응해주질 않은 겁니까? 응해 줬죠. 1년 내지 2년마다 거의 수의 계약을 갱신 해왔는데 그때마다 이제 최고 그 인상률을 책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올해는 13%, 올해는 15%. 저희는 이제 일단 임대차 계약 보호를 못 받으니까 보증금이 크니까 그래서 이거는 50%라도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리하게 공개해서 그래서는 안 되겠죠. 통상적으로 한 15% 선에서 인상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이제 협상을 하다가 한 13%, 천년도 같은 경우는 23%까지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상해 준 금이 한 96% 인상이 됐더라고요. 처음에 계약보다도. 96%도 그 작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싸다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참 얘기를 한다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같이 이 노사가 또는 이렇게 잘 사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 단옥마트 문제에서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고용승계 문제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실질적으로 입찰을 할 때 고용승계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좀 내걸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무척 아쉽고요. 솔직히 전번에 구의회에서 강명수 의원님 질의에 이중기 이사장 답변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최선의 노력이라는 것이 전혀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용승계 문제 사실상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오현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강명숙 의원님께서 구의회에서 질의하신 거 내용 잘 봤고요. 굉장히 훌륭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가 미리 계약서에 입찰에 포함되었어야 마땅한데 그 부분이 놓쳐진 것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상 이제 단옥마트 분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했고, 그 심정도 되게 이해가 가고 이제까지 어쨌든 마진율을 낮게 하면서 마포구에 기여한 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렇게 18년간 수의 계약을 해왔고, 그 다음에 단옥마트도 사실 전대를 놓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감사로 드러난 문제를 이제 와서 원점으로 돌려서 단옥마트가 지속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단옥마트도 마포구에 계속 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접어주면서 그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제대로 할 것을 요청하는 방식의 좀 대타협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고용승계 문제는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안에 점포가 한 11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점포들이 사실 단옥마트 임대 전부터 마포구와 계약을 해서 마포구가 사정해서 단옥마트가 그걸 받아준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소규모 아주 영세 상인들이죠. 10여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계약사에는 전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돼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고요. 그걸 이제 우리 먹거리 코너 지금 말하는 푸드코트 11개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전대라고 그 때문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 지식사항도 되고 했었는데요. 사실상 그 업체들은 저희가 납품받을 때 우리가 인수를 할 때 그 부분을 억지로 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치도 우리 마트에 보시면 제일 좋은 데예요. 노른자인데 거기 있으면서 저희가 사실 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는 진짜 새로 우리 매장으로 쓰면 매출도 훨씬 더 올릴 수 있고 이거 자리도 위치도 좋은 입지인데 그걸 전대라고 해서 사실상 그쪽에서 시설관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알면서 나중에 감사해서 다 해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리 이해해 주십시오. 일하다가 솔직히 여기 단옥마트가 오늘 온다 그래서 그냥 일하다가 그냥 나왔어요. 일단 거의 못 차린 일해서 죄송하고요. 사실 저희도 단옥마트가 2년마다 재계약하고 하고 저 그걸 믿고 공기업이고 여기가 18년 동안 운영하지 않습니까? 단옥마트가. 저는 6년 됐는데 20년 된 분도 있고 1년 된 분도 있어요. 여기 지금. 근데 저희는 당연히 계속 할 줄 알고 장사도 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저희 늦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도 끼지도 못하고 이쪽도 못 끼고 저희는 그냥 가운데만 이제 뻥 뚫린 상태거든요. 나가라면 나가고 저희가 억울해서 그냥 나온 겁니다. 지금.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시겠네. 거기에 솔직히 하루하루가 솔직히 그렇죠. 저희는 장사는 장사들 안 되고 지금 그리고 나가라면 언제든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 그 음식점들이 거기 입점 온 것은 처음 시작은 마포구청하고 온 것이지 단옥마트하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점포주들이 다른 분에게 또 넘기고 하면서 그렇게 간 것이지 단옥마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단옥마트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전쟁대 한다 이런 지금 그걸 당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세요. 사실 제가 여기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가 안 와서 그러는데 이게 소유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소유인데 관리자가 이걸 가지고 법적인 문제나 뭐 재임대 문제 하는데 만약에 내년 4월 7일 이후에 서울시장이 바뀌어서 마포농산물 시장 운영을 서울시가 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새로 계약한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상 말이죠. 예. 4월 29일이라고 명시가 돼 있지만 만료일이 네. 그 전에 서울시에서 뭐 환수를 해간다 그런 그 경우에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차 만료로 그렇게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임대차 만료라고 됐는데 여기 아까 내가 보니까는 여기가 이제 안전등급 C등급인데 낙후된 건물인데 입찰 공고문에 인테리어 시설을 서울시내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 수준을 할 걸 요구를 했다 그러는데 바깥에는 가건물이잖아요. 네. 그 안에만 이게 요구하는 게 넌센스고 또 하나는 서울시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2, 3년 전에 3년 전에 환수해서 현대화 하겠다 그러는데 마포구에서 반발해가지고 그게 연장을 3년 단위로 연장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시켜주는데 아까 우리 강명수 의원님이 내가 이제 구의원님이니까 말씀드렸는데 행정감사를 매년 해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했는지 내가 여쭤보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만약에 서울시장이 바뀌어서 이걸 우리가
시민 편리를 위해서 환수해가지고 현대화 시설로 져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일단 서울시에서 그런 얘기 확정만 된다. 전번에도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했어요. 예산까지 다 확정을 하고 그랬는데 마포구에서 이제 반대를 워낙 심하게 하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뭐 틀어져 버렸는데요. 그리고 현대 시설 현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새로 건물 짓는 현 입주자들이 도로 뭐 계약이 된다고 그러면 100%뭐 찬성하리라고 봐요. 아니 지난번에는 서울시장이 같은 마포구청장하고 같은 당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현 마포구청장하고 다른 당에 있는 분이 시장이 됐을 때는 거기서 시장의 권한 서울시장의 권한이니까 내가 환수해가지고 현대화 시설을 짓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있는데 제가 시민이기도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나그네들끼리 싸우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이 연장 계약이 3년이 언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시장이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하고 전 마포구청장 박홍석 같은 당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을 수 있지만은 시장과 구청장이 당이 틀려다 이랬을 때는 입장이 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법적인 소유가 서울시로 돼 있는데 관리자한테 맡겨놨더니 분쟁만 일으키면 내가 시장이면 환수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문제점도 아까 오연주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자격 조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은 누구도 말을 안 하고 이거는 뭐 아무나 해서 보증금 내보지도 않고 많이 쓴 사람을 낙찰을 했다는 거는 개인 사업자면은 임대료를 많이 쓰는 사람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농산물 시장은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편리 또 뭐 마포 포함해가지고 이 서대문, 은평, 강서까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종로도 오고 멀리서도 온다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왜 지금 와서 그러냐 이런 얘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는 처음부터 이춘기 이사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단옥마트 말고도 다른 잡음이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분인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모든 걸 원천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뭐 단옥마트 아니더라도 가장 적적한 업체가 선정되고 아까 오연주 위원장님은 이 정당의 그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보니까는 이해하는데 그 직원들 고용 승계도 임대 조건에 어느 업체가 하든지 간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낙찰자 기준을 이사장 맘대로 한 거 아닌가 아니면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앞에다가 얼굴 마담으로 세워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교감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마포구 의원님한테 내가 부탁드린 거는 원천 무효해서 국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꼭 단옥마트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법정 소송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이춘기 이사장 개인 돈 가지고 변호사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국민의 혈세인데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구의회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이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 생각은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 시설관리공단을 그 먼저 지금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먼저 우리 구 소유로 만드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추진을 좀 강력하게 해서 일단은 마포구에 이제 소속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른 일들을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먼저 이 단옥마트라든지 아니면 운영 그것들을 다 바꾸시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 소유를 먼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전출금이 계속 나가면서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좀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농수산물 시장 자체를 적자예요. 네네네. 그 입장에서. 네. 그럼 서울시는 넘겨야지 왜 갖고 있어요? 농수산물 시장이 적자가 아니라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지금 적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 시장만은 가지고는 적자는 아니에요. 농수산물 시장에서는 보면은 우리 서울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연 18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농수산물 시장에서 걷어들이는 돈이 34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는 아니고요. 전체 시설관리공단으로 봤을 때 이제 적자 운영이 올해부터 그게 들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이춘기 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용 승계가 있다라는 거를 보고요.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우리 구 측에서는 이 고용 승계를 책임지고 지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난지도에는 지금은 이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저 인천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 쓰레기장이 아무나 그냥 흙이든 뭐든 이렇게 갖다가 버릴 수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악취가 유난히 많이 났던 것이고요. 사실상 1978년도부터 93년도까지 약 그 8.5톤 트럭 있잖아요. 13,000대분이 거기 난지도에 버려진 것입니다. 그때 그 동네에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것에 대한 피해 보상 치고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인천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통행료까지 다 받잖아요. 쓰레기 처리 비용 받고 다 하잖아요. 이게 마포 구민들이 너무 순진한 거죠. 아까 강명숙 의원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물 시장은 물론이고 그 주변의 주차장까지도 일부 마포구에 서울시에서 양보를 좀 해야 된다. 보상도 어느 정도 해줘야지 그 허름한 거기가 원래는 쓰레기 분리 처리장이었거든요. 쓰레기 분리 처리장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거기에 쓰레기를 더 이상 버릴 일이 없으니까 그것을 마포구에다가 사용하라고 넘겨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포구는 가건물이지만 잘 만들어서 임대를 해가지고 다소의 수입을 발생시켰고 임대료를 내고 또 단흥마트가 거기에 기여를 좀 했고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분통 터지는 거예요. 아까 강명수 의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포구는 서울시를 향해서 큰 목소리를 좀 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내가 좀 서운하다 이런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씩 우리 오현주 대표님부터 해주십시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은 공개 입찰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단 이사장님은 사과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파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당성이 없다라고 보고요. 빨리 파기하고 원점으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공개 입찰을 제안을 드리고요. 공개 입찰을 할 때는 마포구 농수산물 시장과의 상생을 위해서 품목 제한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임대료는 최고가 입찰이 아니라 이렇게 마포 구민들에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임대료를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통 경험이 있는 업체를 새롭게 선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지금 단옥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해서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이웃들이 생기지 않도록 마포시설관리공단이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성 대표님. 네, 저는 오현주 위원장님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포함해서 관리감독 부지한 구청장까지 공개 사과를 해야 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강명숙 의원님이 이 농산물 시장을 이 구에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주장했던 부분이 지금 이 중앙도서관이 마포구 입장에서는 물론 이 명분상으로 도서관이기 때문에 좋은데 물 먹는 하마거든요. 인건비가 적자인데 농산물 시장 부지하고 중앙도서관 부지 바꿔서 하면은 구립을 시립으로 바꿔도 마포구민 이용해서 하는 거지 서울시장 앞에다 마포중앙도서관을 옮겨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소유가 되고
소유를 하면서 서울시 보고 현대화해서 줘서 달라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구청장이 잘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단옥마트의 그 지역적인 문제 포함해서 농산물 시장을 현대화해야지. 껍데기는 다 썩어가지고 가건물인데 안에만 뭐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처럼 시설하라는 건 넌센스라고 봅니다. 하루속히 원점으로 돌려서 적정한 업체가 선정되고 또 우리 오현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승계도 꼭 첨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강민수 의원님. 현재 마포구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해야 하는데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조정해서야 되겠습니까? 마포구 시설공단은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존재의 목적도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단은 구민의 생활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진정한 주인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아니고 우리 마포구청장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구민입니다. 구민이 행복해야 우리들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상인 임대차 계약, 단옥마트의 소송, 또 적자 경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그 설립 목적에 맞게끔 운영과 관리를 잘 체계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 구민이 행복해야 또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단옥마트 임대의 진실에 관한 부분은 입찰 조건인 것 같습니다. 입찰 조건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고 구민을 위한 그런 입찰 조건, 그런 시장을 위한 그런 입찰 조건을 만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 업체가 낙찰을 받음으로써 의심을 받게 되고 의혹의 눈초리를 받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포 농수산물 시장은 임대료가 목적이 아닌 구민들의 특히 더 서울 서북부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